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0일 국제친선 경기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슬로바키아 대 웨일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슬로바키아는 일단 산마리노보다는 웨일스를 상대하는 난이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상대가 수비적으로 나올 것이 분명하기에 로보트카 위주의 지공 플레이가 잘 통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물론 호주 리거를 톱으로 써야 하는 사정도 한몫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전반적으로 주도권을 잡은 상황에서는 양 인사이드 포워드들도 박스 타격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아이슬란드를 상대로도 4득점을 넣고 승리를 거둔 바 있어 득점력이 맹탕일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이어서 웨일스는 결정력은 최악의 수준이다. 폴란드전에서도 1득점도 넣지 못하고 승부차기에서 패했고 지브롤터 상대로 무승부는 너무하다고 볼 수 있었을 정도다. 수비와 역습을 주 무기로 삼는 팀이기는 하지만 적은 찬스를 높은 결정력으로 연결시켜야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역습 축구의 명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아쉬운 모습이다. 슬로바키아도 상당히 강한 웨일스의 수비에 고전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결정력 싸움에서 웨일스가 보여주는 폼이 너무 처참하다. 그나마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 양 인사이드 포워드들의 박스 타격으로 가능성을 보여준 슬로바키아를 믿어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슬로바키아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이탈리아 대 보스니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탈리아는 공격력이 쉽게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누구를 세워도 별로 믿음이 안 가는 공격진이 문제다. 하위 리그의 선수들까지 끌어다 쓸 정도로 인재풀 자체가 박살난 상황으로 보이는데 특히 인터밀란의 3백을 써볼까 싶어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스칼비니와 아체르비가 부상을 당하며 아예 새 판을 짜야 하는 상태다. 아직 팀의 플랜 A를 정하지 못했다. 물론 키에사가 상대 수비를 헤집어넣는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겠지만 파이브백을 상대하는 방침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가 될 전망이다. 이어서 보스니아는 잉글랜드에게 파이브백을 가동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체급 차이가 너무 컸다. 사실 룩셈부르크에게도 패할 정도로 전력 자체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기도 하다. 그래도 2선과 1선의 강력한 모습은 이탈리아가 잉글랜드보다는 떨어지는 편이기에 보스니아가 실점을 2골 아래로 억제한다고 하더라도 이변이란 생각이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보스니아가 파이브백을 단순히 간다고 해서 체급 차이나 수비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건 아니다. 다만 파이브백을 가동하는 상대를 격파하는 것에서 이탈리아가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력차는 분명히 있는 매치업이다. 이탈리아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몬테네그로 대 조지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몬테네그로는 장점인 수비에서 미스를 내주는 모습이다. PK를 준 것이야 100번 양보를 한다지만 상대 에이스 데브라이너에게 백패스 미스를 하면서 불필요하게 실점을 내준 점은 쉴드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공격에서의 화력이 부족한 팀이라서 수비가 버텨지지 않으면 경기가 안 풀린다는 점에서 수비 미스가 상당히 아쉽다. 사비치나 마로시치가 없다는 것만으로 수비가 흔들리는 양상이 나온 점이 매우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조지아는 유로 본선에 진출한 팀이기는 하지만 그만한 경기력을 보여주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공격에서는 흐비차, 수비에서는 마마르다슈빌리가 원맨쇼를 하는 것 이외에는 딱히 특징이 없기도 하다. 사실 예선에서도 키프로스를 제외하면 승리가 없었고 그나마 플레이오프에서는 그리스가 끔찍한 결정력을 보여준 덕에 승부차기로 가면서 겨우 본선에 진출한 것이기도 했다. 일단 몬테네그로도 어느 정도 수비 라인에서의 미스가 나오는 모습을 보인다. 다만 조지아도 유로 예선에서 깔끔한 전술을 보여주었던 것은 아니었고 운이 따라주지 못했더라면 본선 진출을 장담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본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프랑스 대 캐나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랑스는 그다지 전력의 흠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굳이 흠을 잡자면 그리즈만이 빌드업과 밸런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인데 경기가 안 풀리는 상황에서도 음바페나 덴벨레가 개인 기량과 스피드로 상대를 공략하는 면모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득점 기록에서는 그다지 누수가 없다고 볼 수 있겠다. 이어서 캐나다는 일단 전방으로 공을 전달하는 시킨스가 아직은 모자란 모습이다. 마치 감독이 아직 팀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기도 했다. 그럼에도 마치 감독이 프랑스를 상대로도 공격적인 스타일을 내려놓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지난 매치에서도 공격진의 라렌과 데이비드가 슈팅 1개에 그치기는 했지만 팀적으로는 빅찬스 2개를 만들어내는 등 아주 무력한 모습은 아니었다. 프랑스는 경기가 안 풀리는 상황에서도 득점에서의 누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캐나다의 공격적인 플레이가 상당히 인상적일 확률이 없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아직 공을 전방으로 전달하는 섬세함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아르헨티나 대 에콰도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르헨티나는 여전히 밸런스가 좋은 전력을 갖추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자신들의 홈에서도 에콰도르를 상대로는 고전을 했던 양상이 잦았다. 메시가 프리킥으로 득점을 기록한 것이 아니었더라면 무승부로 만족을 해야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로메로 중심의 수비가 버텨주면서 한 골 싸움에서 이득을 본 점은 긍정적이긴 했지만 일단 오픈 플레이에서의 전개가 에콰도르 상대로 통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어서 에콰도르는 조직적인 수비가 상당히 훌륭한 팀이다. 특히 카이세도 중심의 중원이 생각보다 좋은 편인데 이를 바탕으로 남미 예선에서도 승점 삭감 징계를 받았음에도 진출권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물론 문제는 한 골 싸움에서는 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아르헨티나가 공격에 올인하면서 밸런스가 좋지 못했던 시절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에네르 발렌시아에게 크게 의존하는 약점도 극복을 하지 못한 상황이기도 하다. 에콰도르가 조직적인 수비로 아르헨티나의 공세를 잘 막아내는 모습이다. 다만 공격력에서의 힘이 떨어지는 편이라서 한 골 싸움에서는 기본적으로 불리하다. 아르헨티나도 수비가 버티면서 공격진의 개인 기량으로 득점 싸움에서는 이득을 취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아르헨티나 승리를 추천합니다.